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문화 공사 지문이었죠? 무이사 결정. 저는 읽으면서 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엘리트들이 여러 가지 어떤 권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견지의 어떤 주장이었고요. 그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무이사 결정은 하나의 권력이다. 엘리트의 권력이고요. 엘리트의 권력은 두 가지.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여러분들께 오늘 배경 지식을 좀 드릴 건데 이제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그런 칼럼에서 이제 처음에 진행이 됐던 그런 이제 논제예요. 그래서 의사결정과 무의사결정이 있다. 이 엘리트의 권력에는. 그래서 엘리트들은 본인들끼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도 있지만 또 어떠한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 권력도 있다. 참 정말 이 권력의 무시무시함이죠. 그러니까 우리 엘리트들 우리 사회 엘리트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의사결정을 막아버린다. 뭐 이런 권력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좀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포인트는 이 글 자체가 무의사결정을 굉장한 어떤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무의사결정을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이런 이론을 설명하는 식으로 좀 갔겠죠.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봤을 때 1번에서 무의사결정론의 배경이 된 입장을 소개하고 개념과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요게 어떤 이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고요. 무의사결정은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겠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갈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무의사결정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엘리트의 무의사결정을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렇죠. 재작년 수능에 과두제적 경영도 좀 기억이 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좀 생각이 났던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수능이 아니고 이제 6월 평가원이었죠. 과두제적 경영. 과두제적 경영 지문이 좀 생각이 났어요. 소수의 이제 어떤 그 집단이 경영을 하는 그 과두제적 경영.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지문도 기회가 되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2025년도 6월 평가원. 그죠? 자, 우리가 우리 이제 첫 번째 시작할 때 이제 요런 식으로 중심 화제를 소수를 합니다. 다원주의 입장과 엘리트론. 그 다음에 엘리트론 중에서도 신엘리트론으로 이제 중심 화제를 포커싱을 좀 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이제 메인 테마가 이 문단의 마지막에 좀 나오네요. 정책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지배 엘리트들의 선호가 반영되어 있다. 정책 변화도 역시 지배 엘리트들의 어떤 선호에 그대로 딱 맞춘 점진적이고 안정지향적인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무의사 결정, non-decision making이죠. 그래서 자 결국에는 이 어떤 영어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좀 우리가 해보면 의사 결정을 없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본인들 마음대로 의사 결정을 한다. 정책 의제를 이제 아예 정책 의제 설정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의제 설정 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뭐 무의사 결정이 뭐 의사 없이 결정하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 어떤 정책 의제 설정 이 디시전 메이킹을 우리가 정책 결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정책 결정을 못하게 함으로써 본인들이 유리하게 만들어 버린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제가 이제 데일리 퀴즈를 같이 좀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1963년 요거는 우리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합시다. 바흐라의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저널에서 제시한 개념이고요. 자, 그 결국에 엘리트들의 권력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의사를 결정하는 권력이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이 있고 두 번째가 뭐다? 무의사결정 권력. 다시 얘기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은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권력. 다시 얘기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과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권력까지 정말 권력의 어떤 무시무시함, 엘리트들의 무시무시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의사 결정 권력은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조금 더 직관적인 문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들끼리 다 해먹는다. 엘리트들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력도 있고 남들의 의사 결정을 막을 수 있는 권력까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시체말이지만 지들끼리 다 해먹는다. 의사결정도 지들끼리 남들의 의사결정을 막는 것도 지들끼리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조금 더 나의 언어로 된 이해가 가능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이제 뭐 이러한 무의사결정 다시 얘기해서 의사결정을 못하게 해버려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폭력의 사용이다. 그렇죠?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고 지배적 가치나 규범 및 신념을 이용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 그런 권력을 발휘하고 자기들의 이득에 어떤 맞게 이제 무의사결정 권력을 행사해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읽으셨으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무의사결정의 수단은 현대사회에 들어서 둘째나 셋째, 아까 얘기했던 권력을 행사하거나 지배적 가치, 규범 및 신념을 이용하는 거, 요런 것들을 밑에 보시면 예시도 있죠. 그죠? 뭐, 비민주적, 비애국적, 비도덕적, 신념이고 규범이죠. 이런 거 치부하면서 그들을 마치 이제 악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정당하게 자신의 어떤 의견을, 이제 주장하는 자들을 악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여론을 형성한다거나, 이런 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추상적인 설명을 읽을 때 하나의 팁은요. 잠깐 멈춘 다음에 여러분의 언어로 좀 바꿔보는 거예요. 비민주적? 비애국적, 비도덕적이라고 치부한다. 예시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멈춰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설명을 좀 해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이제 독재 권력에서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당하게 나의 어떤 그 노동에 대한 이제 임금, 그죠? 뭐 최저임금이라던가 이런 걸 주장할 때 뭐 1970년대에 실제로 있었죠. 어, 그 노동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야, 지금은 너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때야. 너가 임금을 좀 덜 받고, 그쵸?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생활도 불가능한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을 때, 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 그리고 우리나라, 너가 임금을 덜 받아야 우리나라의 물건들의 가격이 더 싸지고, 그래야지 수출했을 때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외국 기업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뭐 우리가 수출을 더 증대시켜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야지. 뭐 이런 식의 너가 지금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다니 너는 정말 애국적이지 못하구나. 요런 식의 어떤 주장들, 그죠? 그래서 그 어떤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을 비애국적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나의 언어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 문제는 이 수단들의 사용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엘리트들의 무의사 결정 권력이 행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의 언어로 좀 바꿔서 설명했기를 바래요. 저는 저의 언어로 바꿔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아, 핵심 쟁점에 선정이 있었는가.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 어떤 서로 엘리트 집단과 그 엘리트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 간이 다툴 만한 핵심 쟁점인가? 그리고 두 번째, 영향력에 대한 기대 정당화가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얘기하자면, 엘리트 집단이 아닌 그 다른 집단은 그 어떤 쟁점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엘리트 집단이 그들의 영향력 행사를 막아버리고 의사결정을 못하게 해버려야 이게 무의사결정 권력을 행사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맨 처음부터 영향력도 없었다면 엘리트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이 원래부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집단이었다면 이거는 그들이 원래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하고 정책결정을 못하게 된 거지 이게 엘리트들의 방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엘리트와 엘리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다툴 만한 핵심 쟁점이 있는가? 그리고 엘리트 집단이 가만히 있다면 그 반대편의 어떤 그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영향력을 엘리트 집단이 방지하고 깔아뭉갰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면 무의사 결정 권력이 행사가 됐다 안 됐다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들은 확실하게 어떤 영향력은 있었는데 그게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그 영향력이 방지돼 버렸다. 영향력이 완전히 이제 압력을 받아서 여기 나오죠. 압력을 받아서 어떤 영향력 행사를 좌절시켜 버렸다.
그러면 이제 무의사 결정 권력이 행사된 거니까 그걸 증명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무의사 결정은 무언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무의사 결정이라는 게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증명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한 이제 5번 문제를 잠깐 보면, 자, 이거 쭉 읽어보시면, 뭐, 이제 시장이, 그쵸? 대기업하고 손을 잡고 이제 복합 쇼핑몰을 만드는데, 복합 쇼핑몰을 만들면 인근의 재래시장 상인들, 이 재래시장 상인들은 엘리트 집단의 반대편이라고 보면 되겠죠. 재래시장 상인들은 결국에는 전부 다 복합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을 엘리트 집단이 이제 뭉개버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복합 쇼핑몰 건설 반대가 핵심 쟁점이다. 엘리트 집단과 엘리트 집단이 아닌 상인 집단의 핵심 쟁점은 복합 쇼핑몰 건설 반대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땡시의 홍보 자체가 방지 권력 체계죠.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그 상인 집단의 영향력 행사를 눌러버리는 거야. 그죠? 홍보하면서 복합 쇼핑몰 만들어지는 거 얼마나 좋은데요. 이렇게 이제 뭔가 정책을 펼치는 거니까 이거는 방지 권력 체계의 작동이다. 즉 엘리트 집단이 아닌 자들의 어떤 그 영향력 행사를 이제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정답이 직관적이었죠. 시의 기존 규정을 수정한 거니까 기존의 규범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기존 규정을 수정하면서까지 어떤 상인연합회의 반대를 이제 봉쇄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기존의 규범을 강조했다라는 이 중간 부분이 틀렸네요. 그렇죠? 이 중간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제 집중해서 읽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기존의 규정을 수정했다. 상인연합회 반대를 봉쇄했다.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정 단어만 보고 정답을 골랐으면 제가 이제 여러분께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특정 단어만 보고 정답을 고르는 친구들 인지적 구두쇠가 되지 말자. 인지적 구두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인지가 사고거든요. 우리 인간들은요. 솔직히 똑똑한 친구들일수록 더 그래요. 무언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인지할 때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려고 해요. 이게 시험 기간, 이 시험 시간에도 그대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때는 안 그러는데 내가 시험을 보거나 할 때 인지할 때, 그쵸? 구두쇠가 되면서 에너지를 아끼고 특정 단어만 보고 정답을 고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인지적 구두쇠가 되지 말자. 특히 내가 산모 직전에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제 정답을 고를 때 계속해서 특정 단어만 보고 이제 정답을 고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내가 단순히 덤벙된다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자, 인지적 구두쇠가 되지 말자. 충분히 사고하고 에너지 쓰자. 충분히 에너지를 쓰면서 사고해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이 이제 뭐 5번. 상인연합회가 움직였다는 점, 그쵸. 상인연합회는 스스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무의사 결정 권력을 행사를 당해버린 거죠. 그리고 좋습니다. 상인연합회의 뭐 어떤 이런 행동, 그죠? 복합 쇼핑몰 건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좌절됐다가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이 충분히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문이 연계됐을 때 머릿속에 떠올려야 하는 배경 지식은 권력의 두 얼굴이다.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고 의사결정 권력과 무의사결정 권력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력도 있지만 남들의 의사결정을 막는 권력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1일 1문장. 제가 사실 아침마다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읽는 문장들이에요. 이 제가 에너지를 받고 무언가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이 문장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린 이유는 지금 저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저의 친구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매일매일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달린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 동지고 동료예요. 사실 저는 학원 일을 오래 하면서 그리고 뭐 이제 매일매일 주말에 일하잖아요. 친구가 많이 없어요. 친구가 많이 없고 매일매일 일하고 오죽하면 저는 취미가 그 제가 운영하는 오픈 카톡방 이제 한 1,400명 있는 오픈 카톡방에
답변 다는 거예요. 답변 달고 이제 여러분들 과제 채점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게 취미여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문장을 좀 공유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제일 아끼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나랑 같이 달리고 있는 동료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느끼는 감정들을 여러분께 공유해주고 싶고 제가 이제 겁이 날 때마다 보는 문장이에요. 어떤 게 겁이 나냐면 이제 이런 거죠. 최고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끔 내가 최저라는 거를 인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 인정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새롭게 무언 시작을 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죠.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특히나 막 시험지 보면 엄청 많이 틀리잖아요. 최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정하는 게 가슴 아프죠. 우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최저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최저라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목적은요, 최고에 도달하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내가 최저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그래, 나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내가 최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최저에서 시작해야 돼.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해요. 내가 최저라는 것을 인정하면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도전자의 마음이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때? 최저에서 시작해서 내가 최고까지 도달 한번 해보지 뭐.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언젠가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저에서 시작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셔라. 저 또한 그럴 겁니다. 저 또한 어떤 상황이 되면 최고에 도달하기 위해서 언제든 내가 최저라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돼 있다. 특히 내가 강의를 오래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폼 잡으면 안 돼. 내가 뭐 내가 이제는 뭔가 갖춘 게 있고 이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좀 그래. 아우 최저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기가 좀 그래. 그런 발전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도 항상 제가 되뇌는 문장이고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오늘의 문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글 읽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자, 안녕.